부모님께서 자기 대상이 좀 되어주세요. 어머니 아버님이 그 역할을 안 하시면 이 친구들은 집 밖에서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게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스킨십 사건들은 수습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 성교육에 뭐 필요 있겠어? 집에서 애한테 감정지불 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사건의 씨앗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가해자한테 사고 요청해서 자백 받아내고는 이시훈의 와이미TV. 안녕하세요, 성교육 강사 이시훈입니다. 오늘은 이제 와이미에서 아이들의 연애 문화와 스킨십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봤어요. 도대체 아이들이 어디서 연애를 하고 있고 어떤 연애 문화를 가지고 있고 스킨십을 어떻게 해나가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준비를 해봤고 오늘 좀 편하게 대화하듯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우리 피디님이 만약에 이제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걔네가 초3, 초4가 됐는데 아빠 나 애인 생겼어, 사귀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피디님? 걱정되는 마음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쵸, 약간 마음이 심란하겠죠? 저희가 강의를 다니다 보면 연애했다는 사실보다 더 심란한 건 사귄 기간? 그래서 20시간 만에 헤어졌다 이래가지고 놀라는 경우가 좀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요즘 아이들의 문화이기도 해요. 사실 이거는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어머님, 아버님이 놀라시는 케이스는 아이가 말해오는 그 애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친구들인 경우가 덜어 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만난 사람이다. 게임 친구에서 만난 사람이다. 그 사람이랑 사귀고 있다. 몇 달 갔다. 근데 데이트는 해본 적이 없다. 아이들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접촉면이 넓어진 건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해요.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하는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게임을 하더라도 막 대화하면서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걸 좀 부정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바뀌는 사람 만나는 환경, 연애 환경에서 아이들이 어떤 걸 좀 조심했으면 좋겠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연애를 도대체 많이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소개가 제일 많긴 했어요. 친구 소개, 아니면 학원에서 만난 사람 소개 이런 식? 근데 요즘 막 치고 올라오는 방법이 인스타 추천 친구. 거기서 뜬 사람이랑 DM 주고받다가 페이스북에 친구 추천 뜨는 걸 주고받다가 어떻게 보면 알고리즘이 이어준 인연인 거죠. 그 다음에 게임 친구.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배그 좋아하는 사람, 롤 좋아하는 사람, 옵치 한 판 할 사람 이렇게 같은 관심사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일종의 커뮤니티. 맘카페랑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데가 있는데 거기서 오랜 기간 친해지다가 사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디스코드라는 게임용 채팅 프로그램에서 만난 사이인데 거기서 이제 인연이 되는 경우도 많고 좀 놀라실 수도 있지만 당근마켓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 당근마켓 왜 당근마켓인지 아시죠? 당신의 근처. 그렇죠. 당신 근처에서 거래하세요 에서 당근이 나왔잖아요. 위치 기반 서비스라는 거, 그리고 취향을 공유한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대가 비슷하고 동네에서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연애도 거리가 가까울수록 하기 좋잖아요. 그냥 당근마켓에 보면 동네 생활이라는 두 번째 탭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동네 뭐 맛집 아시는 분 아니면 그냥 산책 같이 하실 분 이렇게 만남을 가지기도 해요. 모여서 포켓몬고 같이 하러 다니실 분 애들이 이렇게 모이기도 해요. 아니면 10대 여성들을 타겟팅해서 인연을 맺으려고 아이돌 가수 굿즈를 싸게 올려주죠. 뭐 누가 사러 들어오겠어요. 10대 여성분들이 많이 연락이 오면 그 중에서 내가 어떻게 해보기 좋겠다 혹은 내 관심사가 가지는 분이다 라는 사람을 컨택해서 연락을 해서 연애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좋은 면도 있고 안 좋은 면도 있다라는 걸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사실 여기서 어머니 아버님이 드리고 싶은 조언은 정말 걱정되고 화딱지가 나지만 그래도 인정은 해야 된다. 솔직히 어머님 저도 연애 시절로 다시 돌아가면 중매 결혼 하실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방식, 문화는 당연히 달라졌다. 단 거기서 최소한의 선, 가이드라인은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구체적인 팁을 좀 드리면 당근마켓 해도 된다. 근데 혼자 나가지 마라. 그 사람이 해코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친구나 엄마랑 같이 가자. 내지는 근처에서 만나지 마라. 보통 집 앞에서 막 만나서 거래하고 헤어져요. 근데 거래가 끝나고 그 사람이 이제 나 이렇게 지켜볼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 103동으로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에 103동 가서 있다가 반가운 척 당근이시죠? 아, 저 동네라서 친구 집 왔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몇 층 올라간지를 봐. 그 다음에는 그 층수에 올라가서 기다려. 요때 변장을 하는 거예요. 택배기사 아니면 퀵기사인 척하고 택배 박스 들고 있어.
그리고 그 상대방이 내리면 아 택배인가 보다 하고 자기 집 키패드 눌러 땡땡땡땡 들어갈 때 따라 들어와서 발생하는 범죄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먼 데서 만나자고 해라. 경비실 앞에 파출소 옆에서 만나자 해라. 포도리하우스 옆에서 만나자고 해라.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SNS 만난 사람이 해코지를 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내가 여자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남자일 수도 있다. 이런 정도 조언은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근데 이제 연애를 이렇게 시작을 하다가 이제 스킨십으로 넘어가는 이슈가 생기죠. 청춘 로맨스 같은 아이들의 문화가 빨간 맛의 악령물로 바뀌는지 그 과정을 같이 얘기해 볼까 합니다. 혹시 피디님 모태솔로 들어보셨어요? 기분 어때요? 모태솔로세요? 라고 물어보면 열받네. 되게 모욕적인 말이에요, 사실. 모태부터 솔로냐. 이제 모태 솔로냐, 고백을 받아봤냐 이런 게 아이들 사이도 약간 은연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인싸냐, 아싸냐의 기준점이 되진 않아요. 근데 고백을 받아봤다, 인기가 있다, 몇 번 사귀어봤다, 이걸 약간 서열화하는 문화도 좀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뭔가 연애를 해야 되나? 그러면 스킨십도 해야 되나? 게다가 여기서 좀 단점은 숫자에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요. 첫 경험 평균 연령이 13.6세다. 그러니까 앞에 데이터는 날아간 다음에 이 뒤에 말만 붙어서 문제거든요. 성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해마다 다르지만 5% 정도 되고 그들의 평균 연령이 13.6세라는 거예요. 요약하면 소수가 하는데 그 소수의 연령이 되게 어리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죠, 당연히. 이런 것들을 같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앞에 말이 잘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뭐 중1, 중2쯤 되면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래퍼는 뭐 15살 때 20살 누나랑 했다더라, 뭐 이런 말들이 막 도니까 그게 기준점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교육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아이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빨리 많이 해보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 걸음마 2살 때 뗀 거랑 2살 8개월 뗀 거랑 문제 없다. 그냥 걷는 거고 그냥 연애고 나중에 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조급해하지 마 라는 말을 좀 먼저 저희는 하는 편이고, 어머님도 아버님도 가능하다면 이런 조언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럼 스킨십을 어디서 아이들이 많이 하느냐, 이런 것도 좀 관심이 많으실 수 있어서 우리 PD님 그 스킨십 어디서 할 것 같아요, 요즘 커플들? 코인 노래방? 코인 노래방 순위권에 들어가요. 옥상. 옥상, 와우. 역시 우리 PD님이라 아시는 게 많아요. 진짜 일부는 학원 계단 옥상, 기숙사 계단. 근데 이게 되게 일부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빈집, 상대방 집에 부모님이 비었다, 이게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는 멀티방, 룸카페, 그리고 좀 뽀뽀나 이런 허그 같은 스킨십은 요새 스티커 사진 아시죠? 요새 유행하는 거 아시죠? 인생, 네, 그런 데서 밀폐돼 있죠. 찍으면서 쪽 하는 거 되게 귀엽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딥키스를 하는 거지. 그걸 이제 인스타 스토리나 페이스북 스토리에 막 올려요. 악용될 우려 있다. 그래서 연애하는 거 아니면 스킨십 하는 장면 안 올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멀티방, 룸카페 이런 데 코인 노래방에서 하는데 CCTV가 되게 잘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알바생들이 그걸 발견하고 가서 이제 스킨십 하는 걸 찍어다가 협박 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어. 니네 학교에 이거 영상 뿌려버린다? 야동 스타 되고 싶니? 이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스킨십은 길거리에서 할 수 있는 정도 있잖아요. 손잡고 잠깐 뽀뽀 이런 거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에서 스킨십을 멈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킨십을 하더라도 이런 장소들은 좀 주의했으면 좋겠다. 사실 이런 아이들의 스킨십 문화나 장소를 얘기하면 더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요. 당장 저 같아도 연애 하지마, 밤 10시에 들어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면에 아이들 얘기도 좀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 스킨십을 하면 정말 좋을까? 라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으로 스킨십을 한 아이들의 첫 마디는 외로워서요가 많았어요. 집에 가면 내 말 들어주는 엄마 아빠 안 계신데요? 저희 엄마 바쁜데요? 사랑받는다는 경험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리액션해주고 감정 지불해주는 사람이 없었던 경우, 그런 사람을 찾아 나가서 연애하고 스킨십 하다가 이렇게까지 부모님께서 자기 대상이 좀 되어주세요. 아이들 입장에서 항상 내 편이 돼주고 나한테 좋은 감정 표현해주고 사랑한다고 해주고 힘들지 않았니, 외롭지 않냐라고 표현해주는 그 자기 대상이 이 청소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대상의 팁은 집에 있어야 좋다. 어머니 아버님이 그 역할을 안 하시면 이 친구들은 집 밖에서 그런 존재를 찾아다니게 되고, 거기서 벌어지는 스킨십 사건들은 수습을 해야 되는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좀 많다. 그래서 성교육에 뭐 필요 있겠어? 집에서 애한테 감정 지불하는 게 별로 그렇게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게 사건의 씨앗이,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혹시 볼 아이들에게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 끝내고 싶어요. 본인 지금 어떤 사람들 안에 속해 있어요? 매일 들어가는 커뮤니티, 인터넷 사이트, SNS에서 대화하는 사람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야 15살이면 첫 경험 당연히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담배 해봐야지, 연애 해봐야지, 들어가자 라는 애들이 주변에 있는지, 아니면 야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되지 않냐? 상대방이 동의했냐? 잃을 게 많지 않겠어? 라고 해주는 주변에 사람이 주변에 친구로 있는지. 매일매일 마주하는 사람들의 말들이 본인의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요. 아직 뭔가 확정적이지 않은 단계의 방향을 결정해버리면 돌이키기 더 어렵거든요. 부모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당부는, 사실 저희 아이 키우면서 걸음마만 떼도 굉장히 기특했잖아요. 얘가 드디어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 크게 봤을 때 기특한 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들도 이런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고, 부모님들도 우리 아이가 왜 이런 상황에 오게 되는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서로 한 팀, 한 편, 동맹 맺고 연애에 관해서는 너무 강대강으로 붙고 싸우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이제 자녀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요즘 실태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